사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이 아니고 2022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장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코치 정 대표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게 바뀌고 있죠.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기계화혁명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혁명이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시작되었다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을 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이 아니고 2022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죠? 바로 AI 혁명입니다. 2022년 11월 말에 챗 GPT가 시장에 최초 공개되었었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말을 하는 그런 머신을 발견한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사용해 본 경험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해봤었죠. 근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죠. 특히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브 코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그냥 흥얼거리듯이 말하듯이 코딩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AI한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니까 AI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에서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를 해서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짰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그래밍을 AI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디자인, 이미지, 로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AI한테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면 그 AI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장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력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5,000명을 해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졌어요. AI 코딩을 하면 일반 사람이 하는 코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만 했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에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건설 노가다하고 비슷하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많은 공사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리고 코딩을 하는 것이 마치 공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냥 날새기로 코딩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에러가 나면 에러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게 소프트웨어였거든요. 한 7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생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회의감을 느꼈고 회사를 그만두고 박차고 나갔죠. 그리고 세일즈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2000년대 초였어요. 그때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사한 제품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바이브 코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은 계속 높아졌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일반인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고 그랬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투자받은 돈으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엄청나게 채용하고 그랬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을 대규모 감안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AI라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스스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도구가 출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의 해고는 앞으로 인류의 수많은 직업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마치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쓰나미가 어떻습니까? 저 먼 곳에서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 때 거대한 이 쓰나미가
모든 것들을 다 덮쳐버리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이브 코딩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이 리플릿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요즘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뭐 커서 AI라든가 여러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리플릿이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리플릿으로 해봤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된 건데요. 이 창업가 진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창업가 진단을 받고 이런 진단 리포트가 나옵니다. 창업가의 창업 목적, 꿈의 크기, 실행력, 학습력, 호기심, 창의력, 설득력, 끈기, 신념, 이런 영역에서 각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점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간단하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이거 만드는데 하루 만에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루도 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을 진단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고, 요즘은 뭐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바이브 코딩을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려면 처음에 기획을 했어야 됩니다. UI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DB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개발에 들어가죠. 기획하는데 보통 적어도 한두 달입니다. 그리고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또 한두 달, 그리고 그걸 테스트해서 시장에 런칭하는데 보통 한 6개월 걸려요.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내가 구상한 것을 바이브 코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실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틀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코딩을 하고 나서 바로바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짧은 기간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훨씬 빠른 시간에 그 결과를 검증하고 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파워포인트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그걸 고객한테 보여주고 바로 수정하듯이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아주 매료됐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다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샀습니다.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돈 주고 사서 내가 소유했었죠. 몇십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스 서비스가 오픈됐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 얼마씩 구독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스 서비스도 이제 사양 산업에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스를 통해서 월 구독료를 내고 썼겠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경영 관리를 한다든가 고객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벌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시장에 출시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소프트웨어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쓰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정말 좋은 시대는요, 돈 주고 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물교환 시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무료로 쓰고, 또 내가 필요한 기능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무료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 자연스럽게 공유됩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식량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식량은 아마 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최빈국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빈곤한 국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돈이 중간에 매개체로 있지 않고 이게 이 식량들이 공유될 수 있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식량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AI 시대가 촉발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계가 아주 이상적인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창의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I 시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AI나 머신으로 대체되는 일들의 비용은 매우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택시의 기본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기본료는 엄청나게 낮아질 겁니다. 최소 비용만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AI 코딩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코딩을 하면 인건비가 비쌌어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AI가 하게 되니까 월 구독료 2만 원입니다. 20달러 비용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AI로 대체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은 싸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는 정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찾아서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바이브 코딩 한번 시간 있을 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